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광주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공산당원인 정율성이라는 작곡가를 거의 신격화하는 작업에 국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율성 로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더니 이제는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념공원 만드는 데만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떻게 남침할 때 응원대장을 했던, 남침할 때 그 부르는 군가를 작곡했던 자를 이렇게 영웅으로 모실 수 있느냐. 남침의 나팔수, 공산군의 나팔수를 이렇게 떠받드는 이런 일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광주시장 강기정 씨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시대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성숙할 수 있다. 정율성 덕분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공론화를 해가지고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작곡가는 공산당원이라도 다 용서가 되느냐? 작곡가는 남침에 가담해가지고 남침 전쟁 범죄를 격려하는 군가를 작곡해가지고 살육행위를 도와도 그게 다 무죄가 되느냐? 작곡가와 공산당원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느냐? 예술과 이념은 분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작곡가가 아니었으면은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답이 나와 있느냐? 예술품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화가라면 피카소 아니겠습니까? 파블로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의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미군이 학살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산당이 선전하는데 서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1950년대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피카소가 그린 불후의 명작이 있죠. 게르니카. 그 게르니카가 뉴욕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그 그림을 볼 겸 해가지고 방문하려고 했더니 미국 FBI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불순하다 이거죠. 더구나 한국전쟁에서 미군 학살을 선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평생 미국에 못 가보고 죽었습니다. 피카소가. 또 있습니다. 바그너. 바그너 하면은 불멸의 말하자면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그너 음악을 좋아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바그너 음악을 자국 내에서 연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정율성이 한 역할이 뭡니까? 바그너나 이 피카소가 한 역할보다는 훨씬 더 심한 전쟁 범죄 선동입니다. 동족 학살 선동이죠. 6.25라는 300만 명이 죽은 이 희대의 비극에 정율성이라는 자는 그 음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종의 그 음악을 흥분제로 이용을 해가지고 남침하는 북한군, 중공군이 더 많은 유엔군을 죽이도록 고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작곡가라고 해가지고 광주시가 광주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돈을 가지고 기념공원 만든다. 동상은 이미 만들었다. 이름이 붙은 거리 이름도 있다. 더 가공할 사태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공론화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한 번도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사태는 결국은 광주시 대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광주시의 반역질입니다, 이거. 아니, 공산당 편을 들면은 공산당 편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산당원을, 전쟁 범죄자 공산당원을 축혀주면은 그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광주시의 반역질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광주시 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중간에 적당히 타협한다든지 양보한다든지 해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정율성 뒤에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정권이 총회하는 자, 왜 총회하겠어요? 정일성이란 자가 만든 음악을 가지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6.25 때 국군 많이 죽이고 유엔군 많이 죽였으니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요. 그걸 강기정 시장은 또 자랑합니다. 와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중국화 되겠구나, 또는 공산화 되겠구나, 석국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일성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광주시로, 광주 지역으로 중공과 북한의 공작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예술이 따로 있고 정치가 따로 있습니까? 예술은 다 정치의 종속입니다. 수단입니다. 어디에 공산체제에서 예술이 독자적으로 예술가의 양심에 따라서 작곡도 하고 그림을 그립니까? 그렇게 독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마 정일성은 그래도 민족 작곡가니까 해가지고 정일성 편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에서 이미 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술을 앞세운, 종교를 앞세운, 또는 스포츠를 앞세운 공작, 공산주의자의 공작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관련 책을 모으면 아마 도서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법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를 보고 국가 예산이 쓰여지도록 허용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을 가지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광주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산당을 편드는 광주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결에서 광주 시민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이냐? 광주 시민들은 광주시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편을 들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광주 사람들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5.18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5.18 정신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정신 아닙니까? 광주 사태 때 거기는 좌익적 색채가 없었어요. 북한군 600명 들어왔다는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후보를 보면은 전두환 물러가라, 다음에는 꼭 김일성은 오판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위대 속에서 간첩 비슷하게 선동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시위대가 붙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넘겨준 적도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저항정신이 광주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여러분들의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광주시와 광주 시민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광주시 대 대한민국인데요. 이게 광주 시민 대 대한민국으로 가면은 이거는 내전적 구도입니다. 광주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속에서 광주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광주 시민들 중에 공산당 편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광주시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울간조선이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6.25 때 피살자 명부를 보면은 전국에서 한 6만 명, 그 적힌 숫자로만 그렇습니다. 6만 명이 피살됐는데, 좌익에 의해서 6만 명 중에 4만 명이 전남북에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에서 피살된 숫자입니다. 공산당한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경상도가 아니고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도륙의 세력을 음악으로 부추겼던 자를 무슨 베토벤이나 되는 것처럼 기념공원 만들고 하는 이런 작당을 하도록 광주 시민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까? 거기도 기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광주시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은 공산당 편에 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것이냐, 거짓말 편에 설 것이냐, 애국의 편에 설 것이냐의 비교적 선택이 쉬운
주제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 편에 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편에 서겠습니까? 감사합니다.